선생님,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이제 시간이 되어서 연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오늘, 저희 대장님께서 그 친구분들 만나러 가셔가지고, 제가 부득이 유별을 하면서 같이 좀, 들어야 돼서, 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셨어요. 네, 어, 제가 올해 초에 수업혁신 교사상에 선정이 돼서 이제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신 선생님들이랑 같이 다녀왔는데요. 그중에 제가 정말 갔다 오면서 와 정말 이분은 꼭 모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 줄기차게 제가 러브콜을 보내다가 드디어 저희 연구회로 모셨습니다. 한국 369의 그 혁신을 담당하고 계시는 저희 송이 쌤을 모셨습니다. 지금 한국교원대 박사 수료하셨고요. 제가 봤던 선생님들 중에 가장 뛰어나시고, 가장 출중하시고, 가장 효율성 높은 삶을 사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싶은 분입니다. 네, 그럼 박수로 송이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퇴근은 잘 하셨나요? 저도 지금 퇴근하고 사실은 10분 전까지 이제 오늘 강의에 맞춰서 논문을 열심히 쓰고 교수님께 이제 원고를 던지고 이따 9시 반에 교수님과 함께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오신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지금 생성형 AI 활용 논문 쓰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라면 아마 논문을 쓰고 계실 거라 짐작이 되는데 맞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정말 엄청난 학자라서가 아니라 심사가 끝나셨군요. 네, 수정에 활용하는 꿀팁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엄청난 학자라던가 내지는 전업을 하는 대학원생이 아니라 저는 병행하는 학생으로서 제가 선생님들과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고 또 지금 이렇게 지금 예쁜 아이도 있지만 일과 공부를 병행한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체력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의 몸과 건강과 정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잘 안녕하세요.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공유드리는 장표는 제가 어느 연수를 하던지 간에 제가 늘 소개해드리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우측의 서비스는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챗GPT잖아요. 챗GPT가 나온 직후에 여기 보시면 그 임팩트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유럽의 이제 건설회사, 임팩트라는 회사에서 당시에 이렇게 그 가림막을 챗GPT로 만들었어요. 챗GPT야, 이 건물 지어봐 라고 했더니 너의 스킬은 대체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저는 위로이자 좌절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혹시 챗GPT가 논문을 다 써줄 거야 라고 기대하고 들으셨다면 약간은 실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정말 정말 도움 되고요. 하지만 챗GPT가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오늘은 좀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를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하다가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좀 적어봤어요. 저는 일단은 영어 교사로 10년 동안 근무했고, 또 정보 교사로 한 4년째 근무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원을 현재 2018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겨울에 수업혁신 교사상이라는 귀한 상 덕분에 동은스를 만나게 돼서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을 귀한 자리에 만나게 됐고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뭐 책도 쓰고 자료도 쓰고 했지만 여기 우측에 하단에 보이는 이 두 논문은 저희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쓴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총 4편의 KCI 논문을 써봤고, 한 편의 정책 연구를 해봤고요. 현재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은 해외 논문 4편 정도 있고, 무엇보다 이것을 2018년부터 지금까지 병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진하고 정말 우수한 학생이 아니라, 우수한 대학원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사로 근무하면서 정말 어찌저찌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좀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하고요. 오늘 사실 강의를 의뢰받고 너무너무 설렜어요. 그 이유는
논문을 어떻게 하면 AI로 쓸까라는 주제는 제가 한 지난 3년 동안 사실 덕질하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덕후에게 이렇게 말할 스테이지가 주어지자니 너무너무 설레고요.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아낌없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장표를 사실 몇 주 전부터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바로 이 사진 때문에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라는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슬라이드를 준비하던 한 3주 전쯤에 너무 이 연구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딱 써먹어야겠다 하고 딱 들어가는 순간 이 빨간색 보이시나요? 2024년 12월 3일에 이미 저장해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요. 그 사이 전부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력이 유한한 인간에게 어떠한 툴을 써야 될지, 네, 정말 공감하시죠? 진짜 좀 약간 자괴감이 들었어요. 이렇게 밑줄 긋고 필기까지 해놨는데 이렇게 잊어버린 자체가 너무 슬펐고요. 두 번째입니다. 저의 지난 주말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제 어떠한 상황이 놓여 있냐면 박사학위 논문 프로포설 끝났어요. 저는 매일 글을 써야 돼요. 이제 월요일이 됐습니다. 한 편 써야지. 넘어가요. 화요일? 어제 월요일이었잖아. 오늘 두 문단 써야지. 수요일? 자리에 앉으면 밤 11시예요. 목요일? 역시나 못 썼어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금요일 주말이니까. 금요일은 피곤하니까 잠들었어요. 토요일은 하려고 했는데 일어나니까 저녁이더라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너무너무 정말 이제 자괴감과 함께 원래 일요일 밤마다 글을 써서 교수님께 보내드리거든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챗GPT 켭니다. 이렇게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에 네, 이 챗바퀴를 매일 타면서 이 자괴감에 하루하루 제 자신이 정말 슬퍼지는 정말 작아진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어제의 저라고요. 역시 오늘 이렇게 동지들을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이 동지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가 조금씩 그나마 제가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지난 5월 달에 프로포절을 했고요. 그 프로포절을 심지어 3월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박사학위 프로포절은 길더라고요. 80쪽이 넘는 분량을 어쨌든 썼고, 어쨌든 이 와중에 논문을 쓰고 있는 그 툴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의 연수 철학은 제가 이 문구에 기반을 두었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문구이고, 항상 매 학기 한 번 서술형 문제는 이걸 냅니다. 인간이 잘하는 것은 컴퓨터가 못하고 컴퓨터가 잘하는 것은 인간이 못한다라는 한스 모라백의 역설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인간이 잘하는 것, 통찰이라던가 생각이 아니라 컴퓨터가 잘하는 기억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부할 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을 컴퓨터에게 던지고 어느 것을 내가 할 수 있는지 그걸 구분하는 시각이 공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 시험 문제에 서술형 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딜레마는 이걸 왜 다 알려줬는데 못 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채팅창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저는 학생들에게 날짜 외우라고 하거든요. 2022년 11월 30일 챗GPT가 세상에 나온 날입니다. 저는 이 전과 후가 아예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글을 읽을 때도 2022년 11월 30일 전인지 후인지 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제 지금 논문 쓰신다는 것은 이 즈음에 대학원을 입학하셨던가 내지는 잠시 뭐 그 전에 입학하시고 잠시 쉬시다가 이제 논문을 쓰시려는 상태이실 것 같은데요. 써보셨나요? 챗GPT를 아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 여쭈었냐면 챗GPT가 나오기 전에 아마 공부를 하셨을 수도 있고 나온 직후부터 발전하는 걸 보셨을 수 있어요. 얼마나 써보셨나요? 혹시 어떠신가요? 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챗GPT로 논문 쓰기 혹은 논문 읽기. 네, 저는 석사 동기들과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챗GPT 없이 논문을 쓴 인류에 다시 없을 위대한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없으면 못 살죠. 저는 참고로 이제 월 200달러짜리 챗GPT 쓰고 있거든요. 네, 하나도 아깝지 않고, 네. 보고서 뭐 사실은 이제 문서 작성부터 시작해서 거의 인생의 동반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금 오늘 실습할 프로그램들이 이제 몇 개 있어서 제가 지금 패들렛을 채팅창에다가 올려드렸어요. 지금의 상태, 지금 논문의 어느 단계까지 와 계셨는지를 지금 맨 왼쪽 탭에다가 써주시면 저도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 탭에는 이 단계에는 뭐가 유용하다라는
저 나름대로의 경험담을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지금의 상태에다가 쓰시면서 우측 상단에 보면 제가 지금 색깔을 바꿀게요. 조테로 핑크색이라는 프로그램을 미리 다운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네, 다시 화면 공유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 네. 지금의 상태, 혹시 지금 논문에서 어느 스테이지까지 와 계신지 한번 적어봐 주시고, 이걸 적으시면서 미리 이 조테로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수료 중이시군요. 멋지십니다. 김하연 선생님 굉장히 공감하는 게 GPT 없을 때 솔직히 논문 어떻게 썼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네. 아, 조태로 지금 6과 7이 있죠? 7을 받아주세요. 사실은 저는 원래 6을 쓰는데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7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태로 들어가시면 네, 보이시죠? 여기에서 다운로드 누르시고 아마 대부분 윈도우 쓰실 테니까 여기에 다운로드 64빗 윈도우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여기에 크롬 커넥터까지 미리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논문 주제를 찾아보신다면 오늘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예심 PPT 이미 내셨다고요? 대단하신데요. 네. 논문은 초안도 못 쓰. 아, 컴퓨터 교육을 쓰셔야 된다고요? 네. 오늘 주제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 앤 에듀케이션이라는 해외 학술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또 어떤 필드인지 또 써주시면 제가 아는 필드라면 제가 이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학술지라던가 관련된 연구자를 조금 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RB 하고 계시는군요. 네, 저도 오늘 면담하고 있는데 IRB에 제가 연구 참여자로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저는 면담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네, IRB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학생 대상 실험하시는 것 같네요. 다들 그런데 이미 많이 전개가 되셨네요. 네. 이미 지금 제가 오늘 조테로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것 말고도 사실 이렇게 예심이라던가 프로포절까지 가셨다면 내가 기존에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미 있으실 겁니다. 굳이 이것 때문에 갈아타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원래 쓰던 것으로 쭉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시 아무것도 내가 지금 이런 서지 관리 프로그램을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은 오늘 그냥 저를 믿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제 제출해야 되시고요. 개요 짜기. 주제 생각 어렵죠. 네. 원래 세상은 이렇게 원대하게 시작하다가 점점 좁혀가면서 좁힌 것에서 더 좁혀가는 게 논문 아니겠습니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러고 있을까? 네. 반갑습니다. 교육행정 전공하시는군요. 네. 작성 요령과 주제 선정. 교육행정은 저희 필드와 굉장히 가까워서 굉장히 더 반갑습니다. 네. 다들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일과 직장을 병행하는 일을 하시게 되셨는지. 네. 교수님 정하셨고요. 네. 제목도, 네. 일단은 지금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봤고요. 오늘 많이 저랑 비슷하신 상태이신 것 같아서 다시 저의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태로 7 받으시면 되고요. 제가 지향하는 일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저의 월화수목금을 보여드렸죠. 매일매일 자괴감에 빠지는 하루였다면 이러한 툴들을 쓰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전에 책을 읽으면서 이거 재밌다. 노란색으로 태그.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운전하면서도 폰을 자주 봅니다. 자율주행 차량이어서요. 이거 재밌어? 노트에 킵. 세 번째, 공강 시간 사이에 한편 그냥 눈을 쓱 보면서 이것도 킵. 네 번째, 도저히
논문을 못 읽어요. 자기 전에 핸드폰에 메모를 보면서, 그래, 이거는 좀 별표해 놓자. 다섯 번째는 누적하자. 여섯 번째, 일요일에는 지금까지 누적한 자료와 나의 생각을 기반으로 챗GPT와 소통합니다. 이러면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툴이 필요합니다. 그 툴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추측하기로는 대부분 논문 작업 중이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논문 쓴 작업 전에 논문이 뭔지를 이해하는 작업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논문이 뭔지 석사 끝나고 알았어요. 먼저 논문이라고 하면 석사학위 논문이 있고 박사학위 논문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13살부터 운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13살부터 18살까지는 내가 단독 운전을 못해요. 이렇게 보시면 어른을 태워야 됩니다. 이거를 드라이버스 퍼밋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석사학위입니다. 나 혼자 운전 못하니까 옆에 지도교수가 붙어서 같이 가는 운전. 즉, 운전자는 큰 책임을 지지 않아요. 쓰시면서 뭐 논문이 뭐 세세함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석사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냥 옆에 있는 교수님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게 석사학위 논문이고요. 옆에 있는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것은 내가 18세가 되었을 때 나 혼자 운전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더 이상 지도교수 없이 내가 혼자 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지점에서 마음 편하게 임하는 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뭐냐? 지금 보시면 것처럼 제가 빨간색 네모 친 거 보이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초록이 기재된 두 개 논문입니다. 첫 번째, yes, 그렇다. 두 번째는 probably not, 아마도 아닐 거야. 되게 이제 웃기죠? 작년에 이제 구글 스칼러 기념 이제 웹사이트에서 구글이 공개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초록인데요. 논문이 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논문은 흔히 생각하기에 굉장히 객관적이고 진실된 글을 적어야 되지만 그 어느 글보다 편향적인 글이고 논설문입니다. 즉, 나의 생각을 논리 있게 쓰는 글이라는 것을 석사를 끝나고 알았어요. 논문에는 객관적인 사실만 적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내 생각을 어떻게 하면 전달하는 글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처럼 나 그렇게 생각해.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는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글로 입증하는 것이 논문이고 그 논문에 짜여진 형식과 틀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핵심인 AI인데요. 과연 AI를 논문에 써도 될까요?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지금 막 6월 지금 10일이니까 6일 지났네요. 따끈따끈하게 나온 논문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저자가 오푸스예요. 오푸스가 누구냐면 클로드거든요.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제1 저자가 된 논문이 지금 엘스비어에 올라와서 네,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원칙적으로는 AI를 논문에 쓰는 것이 안 됩니다. 특히 리뷰어는 더더욱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다음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는 흔히 많이 쓰는 게 글을 던져놓고 요약해줘라는 글을 쓰는데요. 요약해줘라는 글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거짓말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달최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생성해줘 말고 내가 준 자료를 가지고 가공해줘라는 멘트를 써야 되고요. 밑에 있는 것처럼 여기 초록색에 글과 글 사이를 샵 내지는 이 기호, 점 세 개 보이시죠? 이걸로 분류해서 컴퓨터에게 글과 글의 사이 분류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따가 한번 실제로 노트 필기를 해보시면서 생성형 AI와 함께 이렇게 글을 써보는 실습을 해보실 거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그 APA, 그 인용하는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이라고 아시죠? APA에서 제시한 학술 글쓰기에서 AI를 쓸 때의 원칙입니다. AI는 저자가 아니고요. 보충 자료를 쓸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출처를 명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밀 보장, 그러니까 민감한 자료를 넣으면 안 되고요. 제한적인 사용을 허용한다라고 하고요. 저자가 책임을 집니다. 즉, 글을 쓰는 것은 저자가 써야 되는 거지 챗GPT에 넣은 것을 가져다가 그대로 논문에 쓴 일은 네,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논문을 쓰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논문 쓸 때 많이 보시겠지만 이제 구글 스콜러에는 여기 하단에 보이시나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 라는 말이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논문은 무에서 유를 쓰는 게 아니라요. 세상에서 쌓아온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타는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라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곤 하는데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도 교수님 추천을 받고 이들 중심으로 오늘 함께 AI와 함께 그 네트워크를 뒤져보다 보면 아, 이 사람들을 쏙쏙 꺼내 써야겠다가 보이실 거예요. 네 번째는 제가 지금 쭉 실습하기 전에 이제 내용을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교수님 내지는 전문가를 통해서 특정 저널들 그리고 특정 학술지, 특정 저자들을 만약 추천을 받게 된다면 그 저널들을 중심으로 챗GPT의 딥 리서치를 이용했을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가서 챗GPT에게 이러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딥 리서치로 검색해줘 했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오픈 억세스 저널에 걸려요. 그 말인즉슨 무료 저널. 그러니까 그렇게 질이 높지 않은 자료들이 걸리게 된다면 이렇게 한 번 걸러진 자료들, 이러이러한 자료들로 검색해줘 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높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저는 이 논문을 쓸 때는 꼭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용을 베낄 논문이에요. 두 번째는 형식을 베낄 논문입니다. 만나시면서 다양한 논문을 만나시면서 이따가 함께 해보실 거지만 이렇게 태그로 내용을 베낄 것과 형식을 베낄 것을 항상 습관화하면서 이 두 개가 탄탄히 되어 있다면 논문의 진도는 굉장히 금방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도대체 논문 어떻게 쓰는 건가라고 더 막막해지시지 않나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아카이브라는 사이트를 시각화한 툴인데요. 어, 지금 이 챗GPT를 읽게 한 혁명,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을 찾아서 이렇게 시각화한 모습입니다. 어떠신가요? 우주에 진짜 논문이 너무너무 많이 떠다니죠.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할 일은 이 중에서 빛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많이 밝은 빛이 있는 영역에 가서 나도 더 빛을 비출 수도 있고, 혹은 많이 어렵지만 아무도 없는 곳, 어두운 곳에 가서 내가 빛을 비친 일일 수도 있고, 이미 나라 사람들이 밝혀놓은 곳을 빌려가지고 손전등을 비치는 것이 연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에 들어가 볼 텐데요. 혹시 선생님들 채팅창에다가 서지 관리 프로그램을 들어보셨는지 한번 솔직하게 채팅창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지 관리 프로그램 들어보셨나요? 혹은 안 들어보셨다면 쓰고 있는 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솔직하게 안 쓰고 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서지 관리 프로그램.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돈 주고 배웠었고요. 저는 심지어 유튜버 보고 찾아가서 돈 내고 배웠어요. 네.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서지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애초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이폰과 갤럭시 같은 느낌이라서 내가 하나의 손에 익으면 다른 생태계로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 써보시는 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네. 네. 자, 네. 최고입니다. 참고로 저는 서지관리 프로그램을 10개 넘게를 지난 3년간 유목민이었어요. 돈 내고 쓰고 공짜도 쓰고 온갖 걸 다 써보다가 정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 자신 있게 그냥 이걸 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온갖 거 다 써봤습니다. 왜 공부 못하는 학생이 공부 시작할 때 책상 정리하잖아요. 정확히 그것처럼 페이퍼스 갔다가 레프웍스 갔다가 엔드노트 갔다가 맨델레이 갔다가 조테로 갔다가 온갖 걸 다 닫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네,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도 있다니까 너무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요. 서지 관리 프로그램이 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문 쓰실 때 제가 잠시 화면을 끄고요. 논문을 제가 검색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아마도 이제 한국 논문이라면 리스를 가실 거고요. 해외 논문이라면 구글 스콜러를 가실 겁니다. 그러면 구글 스콜라에서 제가 어제 한창 AI 디지털 교과서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저는 다운을 받거나 뭐 저장을 하겠죠.
보통 어떻게 저장하시나요? 열어서 다운받고 폴더에 넣고 이 폴더에 놓은 것을 뭐 PDF로 동기화해서 태블릿에서 필기를 하시겠죠. 그런데 단점은 논문을 쓸 때는 특정 형식으로 인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형식을 일일이 괄호를 치고 볼드를 치고 이탈 치는 게 너무 힘듭니다. 클릭 한 번으로 이걸 서지라고 하거든요. 보시면 보이시죠? MLA 형식, APA 형식 등등의 서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각자 규칙인데 보통 APA를 씁니다. 이대로 저장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법령 현황 및 법정 과제를 저장해 보고 싶어요. 저는 조테로를 깔았으니까 클릭 한번 하면은 여기에 네, 조테로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조테로 설치하고 조테로 열고요. 클릭 한번 하면 이렇게 저의 조테로가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이거를 저장할 거예요. 내 라이브러리에 누르고 오케이. 근데 심지어 운 좋게 한국 논문은 잘 없지만 뭐 가끔 가다가 뭐 해볼까요? 네, 가끔 가다가 이렇게 PDF가 있는 것이 있어요. 더 좋은 게 클릭 한번 하고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더 러닝 커브 이퀘이션 하면은 PDF까지 쏙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까 조테로 설치하셨고, 만약 조테로 크롬 커넥터가 있다면 크롬 상단에 지금 폴더가 있죠. 이 폴더에 넣어 보시거나 혹은 이것도 번거롭죠. 제가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이 논문을 제가 올려놨거든요. 이 PDF요. 오늘 그냥 제가 아까 낮에 검색하다가 얻어 걸린 논문이에요. 이 논문을 다운 받으셔서 선생님의 조테로에 한번 넣어 보세요. 어떻게 넣냐? 너무 쉽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화면 공유하고 지금 네, 제 조테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원하시는 PDF 파일을 하나 가져가서 뭐 하나 제가 지금 제 다운받은 폴더에 있는 논문 하나를 가져와 볼게요. 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가져와서 쓱 이렇게 올려두면 만약 이게 논문의 형식이라면 조테로가 알아서 논문 제목 형식으로 바꿔줍니다. 얘는 지금 안 바꿔주는 이유가 논문 형식이 아니라 이건 정책 연구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논문, 이건 되겠네요. 얘를 갖고 와서 쏙 올려준다면, 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 JC 2점, 네, 방금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게 영문 제목으로 바뀌었고, 저자가 바뀌었고, 지금 보시면은 연도, 저널, 내가 언제 넣었는지 원본이 탁 들어옵니다. 네, 여기까지 잠시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PDF 파일을 선생님의 조태로에 쓱 넣어보세요. 혹시 나는 폴더에 논문을 많이 넣어놨다? 최고입니다. 그냥 한번 싹 다 던져보세요. 조태로에. 네, 성공하신 분은 채팅창에다가 1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성대 선생님 1등이십니다. 저는 이 조태로가 만족하지 못했던 유일한 이유는 웹 기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2, 3년 동안 다른 웹 기반을 쓰다가 결국 근본이 짱이지 라고 하면서 다시 조태로로 돌아왔고요. 네. 제가 올려드린 PDF 파일을 이렇게 넣어보시고, 혹시 이성대 선생님 성공하셨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밑줄도 한번 그어보세요. 중요한 것 같아. 나는 노란색. 이거는 유용하겠지? 얘는 초록색. 여기다가 노트도 할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나의 노트가 여기로 일원화되는 겁니다. 원래 이 작업이 오늘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천천히 가지면서 지금부터 35분까지, 네, 35분까지 혹시 조태로 설치를 못 하셨다면 설치해 보시고, 아, 논문과 학회 보고는 다른 건가요? 학술 발표와 논문을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학술 발표는 논문보다는 조금 더 비공식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나 이런 거 연구하고 있어 라고 간단하게 가는 게 학술 발표고요. 논문은 이제 실제로 이렇게 지금처럼 뭐 KCI라던가 특정한 여기는 교육과정 평가 연구네요. 특정한 학술지에 나의 원고를 내고 이것을 두세 명의 심사위원이 승인을 해서 게재되는 것을 학술지라고 합니다. 네. 아, 학술지가 논문을 읽히지 않는다고요? 어, 거의 사실 읽힙니다만, 네, 거의 읽히는 게 정상입니다만,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DOI가 없거나, 일부 한국 논문의 경우에, 사실은 이제 이 조태료가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조태로를 버리고 지난 3년 동안 웹기반 쓴 이유가 조태로가 한글 지원이 조금 빈약합니다. 해외 논문은 정확하게 잡거든요. 그런데 한글 논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자를 영어로 표시하기도 하고 저널도 영어로 표시해서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능가할 만큼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편한 도구라 생각이 들었고요. 네, 한글은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누르시고 우측해서 여기에 보시면 상위 항목 생성 있죠? 제 마우스 좀 확대해 볼게요. 이럴 경우에 PDF 누르시고, 아, 확대가 안 되네요. 누르시고 상위 항목 생성을 한다면 수동 입력을 해서 여기다가 뭐 기초학력 이라고 그걸 입력해 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인용이 쏙쏙 잘 들어올 겁니다. 인용을 하실 때. 나중에 그거 서지 관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가끔 이렇게 한글 논문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서지가 안 먹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는 수동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맞아요. 네. 서울 사대부고 전유도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도 맨델레이를 갔다 온 사람으로서, 네. 한번, 저는 일단은 하나 쓰기 시작했으면 그냥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괜히 이거 하다가 저거 하느니 어차피 맨델레이 조태로 서로 연동되거든요. 그러니까 맨델레이 있는 것이 조태로 들어오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사 오지 마시고 맨델 쓰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셨지만 서지 관리 3대장은 엔드노트 조태로 맨델레이입니다. 3대장 중 하나 쓰신 거니까 메이저에 있다라고 하시고 저는 쓰다가 돌아온 이후로는 싱크 문제라던가 내지는 제가 지금 쓰는 패턴상 조태로가 조금 더 맞아서 일로 간 것이지, 네, 말씀하신 대로 유목민이라서 이왕 내가 안착하셨다 하면은 그냥 저는 계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 오른쪽 마우스 클릭 정보가 안 보인다고요? 우측 마우스에서 혹시 상위, 여기 지금 보시면은, 네, 제가 하나 다시 해볼게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지금 선생님 이성대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거는 이미 상위 항목이 생성이 된 거예요. 지금 회색 보이시죠? 그거의 이름을 바꾸는 거 되고요. 그 회색의 그 접히는 삼각형 클릭하시면 안에 하위 항목으로 PDF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 자동으로 색인이 된 거예요. PDF를 넣자마자 지금 쏙 들어가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on analysis 어쩌고 네네 색인이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먼저 서지 관리 프로그램을 생활화 시키시면 저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을 이렇게 선별해 볼게요. 제가 쓰고 있는 논문에 이러한 참고 문헌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느 세월에 이거를 하나하나 다 따서 참고를 만들겠습니까? 귀찮죠? 컨트롤 A 하고 오른쪽 마우스 참고 문헌 생성 하면은 저는 이제 아까 APA 7을 한다고 했죠? 네, 복사 하고
혹시 지금 화면 공유에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간단하게, 혹시 제 메모장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제가 화면 공유해 보겠습니다. 방금 복붙한다면, 이렇게 클릭 한 번으로써 지금 이 서지가 싹 복사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잘 들어가 있다는 하에 저희가 논문 쓸 때마다 항상 끝에다가 이거 수동으로 치고 있죠.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서지 관리 프로그램의 매력입니다. 특히 이게 이제 워드라던가 구글 닥스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글 쓰다가 바로바로 쏙쏙쏙쏙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클릭 한 번이면 그걸로 밑에 서지가 쫙 생성이 되기 때문에 손으로 복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다면 지금 실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워드를 가지고 한번 논문을 실시간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워드가 보이시죠? 이렇게 빈 화면을 보이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글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빈 화면에 한글을 켜놓으면 몇 날 며칠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서지 관리 프로그램과 붙는 도구를 쓰시거나 내지는 메모 앱을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조태로 노트 K하고 제가 쓴 노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내볼게요. 그러면 네. 제가 노트를 읽으면서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그러면 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제가 이렇게 적었나 봐요? 그럼 이 자료가 쏙 들어오죠. 하나 더 해볼까요? 인서트 노트. 어, 제가 또 읽은 논문이 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넣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필기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것처럼 인간은 굉장히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원 내용과 저희의 생각이 있다면 이걸 조합하는 거는 생성형 AI가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빈 화면에서 써야지 하는 순간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내 조태로를 워드와 연동시켜 놓고 이렇게 원문과 필기가 쏙쏙 들어온다면 이걸 조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선행 연구가 굉장히 금방 끝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서지라고 했죠. 사이테이션. 이게 아마 이 연구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엔터를 쳤어요. 이것도 원래 저희가 손으로 일일이 치던 거 아닌가요? 김송이 왜, 홍길동 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쏙쏙 들어옵니다. 제가 해볼게요.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거 연구할 거야. 엔터.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맨 마지막에 이걸 가지고 참고 문헌에 편성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비블리오그래피를 더하기. 끝. 이렇게 하면 참고 문헌 리스트가 쏙 들어옵니다. 저는 이걸 손으로 치다가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고 굉장히 배신감이 들었어요. 이걸 다들 쓰고 있었다고 말을 해줬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석사를 이걸 손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지금 서지 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로 일어나셔서 일단 갖고 있는 자료를 여기다가 쌓아 나가시고 필기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수동 입력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이수민 선생님께서는 이게 학위 논문이죠. 학위 논문은 DOI가 없기 때문에 자동 인증이 안 돼요. 네, 수동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잠시 이제 저희가 40분 동안 끊임없이 달려왔는데요. 되게 빠르게 지나간 거거든요. 혹시 여기까지 오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네, 잠시 좀 물 한잔 하시면서 쉬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인서트 노트요. 네, 다시 한번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서트 노트를 하면은 저의 논문의 제목들이 싹 떠요. 그러면 네, 인서트 노트를 하면은 이 노트들에서 지금 잠깐 렉이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노트들에서 제가 필기한 거를 클릭하면 잠시만요. 조태로를 좀 껐다 키겠습니다. 네, 인서트 노트. 네, 여기 있네요. 그러면 제가 필기한 것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클릭하고 엔터 치면 쏙 들어옵니다. 클릭하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쏙 들어와요. 이거 아마 제가 작년쯤 적어놨던 노트인 것 같아요. 네. 제목과 창작자만 활성화된다고. 네네.
혹시 그 김범 선생님 올리신 연구가 뭘까요? 학위 논문이라던가 한글 논문의 경우에는 가끔 아까 학위 논문처럼 수동으로 넣어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조태로의 단점입니다. 해외 논문들이 이렇게 쏙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연도도 원래는 자동으로 들어와야 정상이에요. 네네네. 조태로 되게 좋아 보이시지 않나요?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단점은요. 조테로가 굉장히 가벼워요. 근데 그 이유가 웹 기반이 아닙니다. 한글 논문에 특화된 거는 제가 이따가 그 패들렛에 있는 두 번째 사진, 린 스페이스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그것도 제가 지금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두 번째는 이게 가벼운 이유가 그 내 클라우드가 아니라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물려서 보여주는 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컴퓨터로 열려면 동기화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조금 번거롭고 이제 뭐 구글 드라이브 폴더를 일치하는 방법이 있지만 저는 그냥 정말 강추드리는 거는 그냥 그 1년에 구독료가 2만 원인가 3만 원이거든요. 내시는 걸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제가 원래 지난 3년 동안 쓰던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쓰던 거는 이 프로그램 웹 기반, 잠시만요. 공유 다시 닫네. 웹 기반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일단은 조테로가 하드웨어 웹 기반이 아니라 스토리지 기반인 게 좀 불편했고 그때 제가 누구와 함께 공동 연구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웹으로 가면 좀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 화면 공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린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그 제가 패들렛에 올려놨고요. 이거는 한글 자료가 싹싹 들어오기는 해요. 그런데 다음 보여드릴 이유 때문에 저는 이거를 버렸습니다. 사실 이게 한글 자료가 어떻게 잘 들어오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웬만한 영어 자료 밑에 한글 내용 좀 있을지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뭐 컴퓨터 학회 논문지 이렇게 서지가 잘 들어와 있죠. 열어서 아까처럼 동일합니다. 이렇게 필기도 할 수가 있고 이 필기를 가지고 구글 문서에 그대로 쏙 놓을 수가 있고 코멘트도 적을 수 있어요. 보기를 활성화하지 않으셨군요. 네네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걸 공동 작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기도 하고, 상대방이 적기도 하고, 이런 필기들을 이렇게 싹 합치면 선행 연구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그런데 사실 눈치채셨나요? 전혀 AI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는 논문의 앞단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수없이 챗GPT 돌려오면서 선행여고 엄청 많이 써봤거든요. 결국은 버리게 돼요. 왜 버리게 되냐면 거기에 제 영혼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논문이 논설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글은 결국 버리게 됩니다. AI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앞단이 아니라 끝단에 붙어 유용해요. 앞단에서 이렇게 툴을 통해서 읽고 나의 생각이 정리가 누적된다면 이거를 던져놓고 글을 쓰는 거는 AI가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만 앞단부터 AI에게 조사해줘, 글 써줘, 정리해줘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그렇게 유용한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제가 그 글들을 다 버렸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네, 퇴근 후에 지금 굉장히 바쁘신 일정이지만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신 만큼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이제 열심히 내가 잘 읽었어요. 그러면 이 연구가 진짜 믿을 만한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초보 연구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이 가셔가지고 교수님 저 이런 필드의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 어때요? 라고 한다면 알려주실 텐데 또 교수님을 매번 카톡으로 귀찮게 할 수가 없어요. 이때 이 도구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Research Rabbit이라고 하는데요. 내 연구가
어떠한 연구와 엮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도대체 왜 유용하냐? 이 친구가 조테로와 붙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시간으로 쓰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리서치 레빗이라고 하는 도구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포트 조테로 보이시죠? 내 조테로인 논문들을 일로 싹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 눌러볼게요. 음, 이 중에서 제가 이 사람의 논문 한번 같이 가볼까요? 윌리엄슨이라는 연구래요. 저는 이 사람을 누군지 뭐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딱 클릭하는 순간 지금 보이시나요? 이 사람이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내 선행 연구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보이지 않으시나요? 윌리엄슨이란 연구를 인용할 때 당연히 옆에 누굴 데려가야 되냐면 얘를 데려가야 될 것 같고 얘를 데려갈 때 얘를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초록색은 제 조태로 안에 아마 들어와 있는 연구들일 거예요. 한 번 더 눌러볼까요? 이 사람 말고 이거는 제가 처음 보는 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안 뜨는 이유가 인용한 사람이 없네요. 얘랑 같이 묶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묶인 사람이 많은 걸로 또 다시 가볼게요. 어, 네. 저는 사실 이거 잘 모르는 내용인데 같이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봤더니 저 이 사람 처음 보거든요. 이 사람이 슈미트래요. 슈미트 2011년 연구를 읽으려면 여기 보이시는 이 사람의 2008년, 2000년 이 사람들의 연구를 왠지 읽어야 될 것 같고 반가운 킴이 보이네요. 이거를 읽다가 얘를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지금 보시면 뭐 꿈과 끼, OECD, 뭐 대충 우리나라 교육 정책 얘기겠죠? 자유학년제. 거기에서 이거와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챗GPT에게 무작정 뭐뭐 해줘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네트워크 기반으로 찾아 나가신다면 훨씬 더 선행 연구를 빠르게 수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표를 세울 때도 오늘은 얘를 위주로 이걸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선생님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신다면 이게 논문의 2장이 됩니다. 지금 이 도구는 제가 채팅창에다가 넣어 드릴게요. 아까 패들렛에도 올라가 있을 거고요. 네, 리서치 레빗이라는 도구를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 여력이 되신다면 한번 들어가 보셔서 아까 조테로와 한번 연동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사용법이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연수가 마친 이후에도 제 이메일과 연락처는 김동원 선생님께 받으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도구를 한번 써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접속하시는 동안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네, 패들렛에서도 여기 지금 리서치 랩빗 올라가 있고요. 네, 조태로, 네네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네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사이트는 여기입니다. 리서치 랩빗.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AI 기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를 읽을 때 이제 해외 논문을 이렇게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챗GPT가 있기 전까지는 이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만 챗GPT가 온 이후로부터는 읽는 게 너무 방대해져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세상에 별빛이 무수히 많거든요. 그런데 내 논문에 들어갈 것은 100편, 많으면 100편일 거예요. 잘 고르셔야 되는데 그게 어떠한 것인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유용하신 게 여기 있는 3번의 믿을 만한 연구인지 확인하기. 건전 학술 지원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컴퓨터 교육 하시는 선생님 계셔가지고요. 컴퓨터 앤 에듀케이션이란 저널이 괜찮을까? 검색을 해보시면은, 네, SSCI네요. 여기는 굉장히 이제 인덱스가 높은 믿을 만한 저널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딱지가 딱히 붙어 있지 않네요. 그렇다면 이 저널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죠. 네, 네. 여기까지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한 문단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아마도 지금 대부분 대학원생이시겠고, 그렇다면 폴더 안에 논문이 한 편쯤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 폴더에 있는 논문 하나를 조테로에 넣어 보시고요. 지금 4번으로 오시겠습니다. 4번으로 가실게요.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느꼈어요. 거기다 이제 가정이 있으시고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여기 앉아 있는 10분, 20분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때 유용한 것이 바로 태그입니다. 읽을 때 아, 나만의 규칙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점이야. 빨간색. 꼭 쓰자 노란색. 뭐 초록색 결론에 쓰자. 제가 직접 태그를 한번 입히면서 논문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지금부터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 정도 남아서 선생님께서도 지금부터 한 10분간 저와 함께 조테로에서 논문을 하나 같이 읽어보실게요. 저는 지금 오늘 막 넣은 거를 하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네. 하나 PDF를 열어주시고요. 하필 영어 논문이 열렸네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규칙만 잘 보시면서 한번 선생님들께서도 읽으시면서 아,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뭐, 노란색. 여기다가 나의 생각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요한데 여기다가 나는 태그를 입히고 싶어. 그러면 태그 추가 해서 서로 이런 식으로 한번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입혀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결론에 써먹어야지. 저는 결론은 주로 초록색을 쓰거든요. 초록색. 그리고 태그를 달게요. 결론. 이렇게 쌓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편은 있는데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건 내용 좋아 보여. 하고 저는 태그를 형식을 내길 논문 이렇게 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7시 53분이거든요. 8시까지 한번 논문을 이렇게 읽어보실게요. 그렇게 된다면 선생님들에게 나중에 이렇게 노트가 이렇게 쭉 쌓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 노트끼를 한 번에 싹 추출해서 논문을 이렇게 써서 던져 넣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오시면서 질문이 있다면 네,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교수님들은 반반인데요. 제가 만난 교수님들은 아무도 모르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 굉장히 존경했던 게요. 이렇게 물론 학부 때는 쓰셨겠죠? 그런데 결국은 종이로 돌아오십니다. 저는 사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맞자 사실은 이렇게 노트에 쓰고 남는 게 제일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 찌는 저는 사실 손으로 씁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쉽긴 하지만 머리에 그렇게 크게 남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안 쓰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얘는 보조로 쓰되 진짜 공부는 손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침묵을 못 견디는 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쓰시면서 그냥 제 조태로를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네, 지금 한 6, 700편 정도 쌓여 있는 것 같고요. 참 좋은 게 이렇게 저널별로 정렬이 가능해요. 그러면 제가 주로 어떤 저널을 읽는지, 그리고 어느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 태그를 좀 해제해 볼게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한번 쌓아놓으면 일종의 이게 제2의 뇌가 됩니다. 지금 이걸 날짜 순으로 정렬을 했잖아요. 아마 가장 예전 날짜가 2022년쯤을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폴더에 들어갔다면 그 논문들이라던가 내용이 사실은 잊혀지지만 혹시 평소에 뭐 집필 활동이라던가 뭐 관련된 누적하시는 분들께서는 크롬 익스텐션으로 쏙쏙 달라붙으니까 이게 논문만이 아니라 다 돼요. 그러니까 한글 문서도 되고 웹페이지 기사도 되고 그런데 이게 심지어 좋은 게 이게 회색이면 논문, 파란색이면 책, 뭐 이거면 웹페이지 이런 식으로 바로 딱 해당 웹페이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 웹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이 조테로에다가 물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태그만 적절하게 되어 있다면 그 태그로 검색해서 싹 정렬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형식을 베낄이라고 했죠. 그러면 나중에 이거 두 개 형식을 베껴야겠다. 내지는 나 2장 쓴데 진도가 안 나간다. 2장이라고 치면은 이거 2장에 써야지 라는 게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만의 규칙대로 이걸 만들어 준다면 선생님만의 세컨 브레인이 됩니다. 물론 어느 서지 관리 프로그램도 다 적용합니다만 저는 개 중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조금 깔끔하다라고 여겼고 네. 아까 말씀드린 3대장 엔드노트, 맨델레이, 조테로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가끔 소속된 학교에서도 무상으로 제공해 주기도 해요. 그런데 뭐가 됐든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가 생성형 AI로 논문 쓰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앞을 이렇게 한 시간을 끌었던 이유는 이렇게 재료가 쌓여 있어야만 생성형 AI에 집어넣을 자료들이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방금 이제 노트 필기하신 내용으로 챗GPT에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 챗GPT나 쓰지 않을 거고요. 논문에 특화된 챗GPT를 쓸 겁니다. 저와 함께 한번 챗GPT에 접속해 보실 텐데요. 네, 들어오시면 챗GPT가 이렇게 있죠. 아마 주로 여기다가 물어보시거나 내지는 여기 보이십니까? 뭐 O3, 뭐 4O, 4 미니 채널을 고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리서치 하시겠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무한한 곳에서 검색하는 것보다는 선택지가 좁힌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색하실게요. 여기 보시면은 점 4개 보이십니까? 점 4개 누르시고요. 검색하실게요. 논문봇. 논문에 특화된 챗봇입니다. 제가 이제 정말 존경하는 분께서 만드신 챗봇이고요. 네, 논문봇 들어가 보실게요. 채팅 시작을 눌러주세요. 왜 그러냐? 제가 요새 깨달은 건데 학생들도 그렇지만 저도 앉은 자리에서 15분 이상 집중을 못 합니다. 같이 읽어줄 친구가 필요해요. 논문봇은 논문 읽기에 특화된 챗봇입니다. 눌러볼게요. 가장 먼저 이걸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네, 이렇게 코드가 실행되면서 논문 읽기에 최적화된 챗봇이 설치가 됩니다. 이 링크는 제가 지금 채팅방에다가 올려드릴게요. 논문봇. 오늘 원래 한 번에 설치가 되는데 이 논문봇이 긴장했는지 조금 느리네요. 아마 선생님들 자리에서는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애널리스트 환경 설정 실행해 주시고요. 잘 되시나요? 아, 네. 빠르시군요. 저는 실패했는데 그러면 얘가 되든 안 되든 한번 올려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설치가 돼야 다행이고요. 네, 저는 논문을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선생님께서 원래 전 사실 이렇게 처음 봤거든요. 원래 한 번에 돼요. 근데 얘가 지금 많이 이상한 것 같아서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네, 한번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논문을 하나 올려보세요. 네, 논문 수정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알려주시면, 네, 오늘 이 논문보다 상태가 굉장히 안 좋네요. 지금 선생님들 폰에는 되시길 바라면서, 네, 한번 올려보신다면 이 논문을 이렇게 쫙 요약해주는 챗봇인데, 사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네, 멈추게 하고, 일단은 제가 아무 논문이나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이 논문의 방법론부터 시작해서 장점, 단점, 한계점까지 이렇게 싹 짚어주거든요. 혹시 선생님들 잘 되시나요? 잘 되신다면 채팅창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빼고 잘 되시는군요. 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네, 이런 것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논문을 잘 읽으셨어요. 그러면 조테로와 돌아오셔서 이렇게 티키타카 하시면서 읽으셨죠? 오늘의 진짜 저의 인생의 동반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저는 이 친구가 말을 안 들어서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GPT에 들어오시면 똑같은 박사님 만드신 논문이에요. 딴지봇. 한번 들어오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논문은 논설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논리에 허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링크 복사해서 채팅창에 넣어드릴게요. 아까 선생님께서 열심히 조테로에서 필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조테로에서 한 필기를 가지고 얘한테 글을 합쳐달라고 해볼게요. 한번 선생님께서도 저랑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아까 필기한 내용을 복사해 볼게요. 이런 내용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이런 대충 내용을 필기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적은 내용은 한국의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메모를 아마 남겨놨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글로 합쳐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딴지보 되기 시킬 건데요. 이 딴지봇은 내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는 챗봇이에요. 막말을 할게요. 야, 그러면서 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어떤 기억하시라고 했죠? 프롬프트 사이에는 지금 보시면 1번 옆에 있는 기호예요. 키보드 1번 옆에 왼쪽에 있는 거 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이거를 적어줘야 생성형 AI는 이해를 합니다. 끊어주는 소시예요. 이렇게 하고요. 한 번 더, 점점점. 이거는 내 생각이야. 화면에서 어딘지 안 보이신다고요? 혹시 제 딴지봇이 지금 공유가 되어 있는 거 맞나요? 맞다면, 네네. 아래에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 하고 다시 한번 닫을게요. 이걸 합쳐서 한 문단으로 써봐. 해볼까요? 지금 근데 보시면은 이 원문, 내 생각, 그리고 이걸 합쳐서 한 문단 써봐. 해볼게요. 네. 라고 영어 내용을 한국어로 표현해서 글을 써주죠. 저는 근데 이게 아니라 논문의 형식을 갖고 싶어요. 어?
안에 인용을 네 줄로, 저절 안 줬군요. 써줘. 한국어로. 내 생각을 합치는데, 왜 그러냐면 생성형 AI가 없던 것을 만들 수 있어서 그래요. 저는 원문의 내용과 제 내용을 섞어서 하나의 문제를 만들고 싶은데 그 초안을 만드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딴지봇이란 친구는 내가 넣은 의견을 반박도 하면서 허점을 찾아서 완성해주는 친구입니다. 저는 이걸 사실 논문 쓸 때 아니라 평소에 되게 많이 쓰거든요. 네. 네. 이렇게 말을 한마디 덧붙이더라고요. 이게 뭐 굳이 제가 지금 생각에 마음에 그렇게 쏙 들지는 않지만 이렇게 노트와 필기가 쌓였을 때 어느 정도의 양이 이렇게 많이 쌓인다면 초안을 잡는 데 있어서는 생성형 AI가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AI가 아니라 이렇게 논문봇, 딴지봇처럼 특정 목적에 특화된 챗봇이 굉장히 유용했고요. 한번 반박해 보도록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친구가 딴지에 특화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제 논문을 넣어서 미리 교수님들이 들어올 공격을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출처까지 기재된 거 보이시나요? 네, 재밌죠? 여기에 숨겨진 프롬프트가 있어요. 이건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네, 안에 숨어있는 인격들을 소환해서 토론해봐. 이거는 이제 박사님이 미리 비밀리에 숨어두신 프롬프트입니다. 논문이라는 것은 결국 내 생각을 허점이 없이 정리되는 것인데, 아까 거인의 어깨에 기댔죠. 선행 연구를 많이 읽었지만 결국 논리는 인간이 전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점에 있어서 이렇게 상대방의 반박을 미리 받아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5명의 인격들이 소환될 거예요. 잠깐 지켜보시겠습니다. 어떠세요? 학교 보고서 쓸 때도 되게 유용할 것 같지 않으시나요? 이것처럼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대화하는 용도로 썼을 때 생성형 A가 굉장히 유용했고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다시 정리해 오자면 저는 나름대로 제가 잡은 루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좋은 저널을 찾아야 되고 좋은 저자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선별하고 읽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렇게 쓱쓱 마우스로 들여가는 것도 좋았지만 진짜 좋은 거는 종이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태그와 코멘트를 아까처럼 1장, 2장, 3장 혹은 빨강, 노랑, 초록 이런 식으로 저만의 룰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번 선별하는데 이 과정에서 꼼꼼히 조심하기. AI와 글을 읽게 되면은 정말 너무하는 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중에서 한 100편 정도를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노트가 쌓이고 코멘트가 쌓였죠. 그때 던져 넣는 것은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 단에 AI를 넣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교를 다니면서 특히 박사과정 프로포절이라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과업이었거든요. 사실 휴직을 안 하고 박사를 이렇게 오래 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포절을 어쨌든 하고 지금까지 몇 번이나 논문을 썼던 것은
여기 보이시는 1, 2, 3, 4, 5번의 루틴을 어느 정도 툴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조태로를 보여드렸고, 코멘트 다는 방법, 선별하는 방법, AI에 던지는 툴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선생님들 지금 사실 저희가 쉬지 않고 1시간 10분을 달려왔는데 제가 10분만 더 빠르게 말을 하고 마지막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툴을 제가 사실은 새로운 툴을 보여드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저 자체도 사실은 새로운 툴을 배우는 게 이제 지쳐요. 그리고 내 루틴 안에 몇 개를 편입할 건가가 되게 중요한데 툴이 너무나 많아지는 순간 루틴이 흐트러진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논문 쓸 때 저에게 편입한 루틴은 1번 조태로, 2번 뭐 논문 뭐 딴지봇,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드릴 도구, 4번은 이제 또 다른 노트 필기 앱입니다. 이 외에는 너무 많은 AI 툴이 있지만 사실은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공부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는 습관인데 그 루틴을 결국은 깨게 되더라고요. 그런 지점에서 지금 저희가 귀한 시간을 내어서 사실 1시간에 10분도 앉아있기 어렵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학교 다닐 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출퇴근 시간이에요. 저희 왕복 2시간 운전하거든요. 순간순간을 아껴 쓰는 제2의 뇌, 노트북 LM이란 도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갑자기 유명해져서 사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이걸 한 작년부터 썼어요. 지금 채팅창에다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왜 유명해졌냐면 올해부터 한글 업데이트가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조태로의 다양한 장르들을 집어넣으셨죠. 그런데 읽으시다 보면은 한 편 읽다가 1시간 누우실걸요? 저도 그래요. 2편 읽고 또 눕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소스를 활용해야 돼요. 그때 유용한 게 이 노트북 LM이라는 도구입니다. 지금 저의 제2의 뇌를 소개해드리고자 싶은데요. 지금 딱 보시면 제가 어디에 관심 있는지 보이시죠? AIT 관심 있고, 뭐, 정책 수업 듣고 있고, 뭐 등등 교사 이직 관심 있고, 저는 교사들이 왜 이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진심으로. 자, AI 디지털 교과서 들어갈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PDF들이 이렇게 다 있죠. 챗GPT의 단점은 뻥을 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도구는 출처를 기반으로 대화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마인드맵 그려볼까요? 그리고 Welcome back, everyone, to the deep dive. This 영어가 time, we're looking 나오네요. ahead, trying to get a glimpse into the 이렇게 future 이 with 문서들을 가지고 education, 한 technology, 노트를 and 만들었어요. sustainability. Exactly. 지금 And to do 제가 that, 설정을 영어로 해놨나 봐요. 그런데 이게 올해 업데이트가 돼서 한국말로 되거든요. 출퇴근길에 얘랑 하나씩 들으면서 갑니다. 그래서 한 문서에 대해서 얘랑 들으면서 영어 같은 경우는 끼어들기가 돼요. 근데 한국말도 곧 업데이트 될 거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편씩 내가 글은 못 읽어도 들으면서 대화하면서 갈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내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출처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죠. 이게 생각보다 엄청 편합니다. 왜냐하면 논문 쓰다 보면은 이 도구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내가 주제별로 모아서 하나의 세컨 브레인을 잘 쌓아놨을 때 이런 식으로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주제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쓱쓱 뽑아놓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글에 대해서도 마인드맵이 그려지니까 훨씬 더 글을 빠르고 편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법이 어렵지 않아서 노트북 LM이라는 도구를 조테로와 함께 써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맨 마지막 도구는 사실 제가 오늘 연수에 넣을까 말까를 진짜 끝까지 고민해봤습니다. 왜냐면 그 이유가 저 이거 배우는데 3년 걸렸거든요. 아직도 완벽하게 모르고요. 저 이거 배우겠다고 유튜버한테 연락해서 정말 그 허름한 스터디 카페에 가서 인신매매를 감수하고 과외를 받았어요. 옵시디언. 그렇죠. 바로 나오시죠. 문턱이 너무 높은데 그 문턱을 넘고 나면 아까 보여드린 마인드맵은 노트북 LM 자체로 안에 들어있는 도구예요. 그냥 클릭 한 번 하면 나옵니다. 그냥 눈으로 봐주시고요. 그냥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걸 봐주시고, 네. 옵시디언이란 제가 지금 너무 긴장하는 이유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어려운데 정말 이서빌러티 100점이고 루틴 안에 들어오면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쓰십니다. 제가 진짜 너무 긴장되네요. 이 옵시디언이라는 앱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노트를 태그를 가지고 한다라고 했죠. 이게 바로 옵시디언이라는 앱입니다. 그런데 이 노트는 태그를 하면 이 태그가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묶입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필기를 하면서 1장은 1장끼리, 2장은 2장끼리, 3장은 3장끼리 태그를 잘 했다면 이 노트 태그 기반으로 필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별 5개 놓은 것들은 이거는 꼭 인용할 거야 라고 제가 지금 태그를 해놓은 것들이고요. 그러면 단순히 태그 하나 하겠다고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냐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조테로를 말씀드렸죠. 이 조테로가 옵시디언과 붙습니다. 무슨 소리냐? 여기에 지금 제가 아까 보고 있던 노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원본 여기 있네요. 이게 제 그 논문 그 뭐라 그러죠? 방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프로포절의 원고예요. 근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썼냐? 조테로에서 쓴 필기들이 여기에 지금 원본과 제 생각이 그냥 쏙쏙 들어옵니다. 이거 P99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이 화면 공유 보이시나요? 제 조테로가 혹시 켜졌나요? 제가 지금 전체 화면 공유해 볼게요. 아, 켜졌군요. 네. 지금 이렇게 보일게요. 이런 식으로 클릭 한 번을 하면 원본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 필기가 제가 어떤 맥락이었는지가 기억이 나죠. 그러면 이 메모들을 잘 모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긁겠죠. 긁은 다음에 어디로 가져갈까요? 챗GPT로 가져갑니다. 그럼 챗GPT는 알아요. 블랙 포인트는 나의 생각, 여기 있는 거는 원본, 규칙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규칙과 저의 생각을 조합해서 문단을 만들어줘요. 그럴 경우에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나갑니다만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옵시디언을 배우는 거는 사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혹시 나는 시간이 조금 있다. 나는 괜히 이거 정복해보고 싶잖아요. 이런 분들은 옵시디언을 추천드립니다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조테로 하나만으로도 네. 아, 조테로가 안 켜졌다고요? 네네네. 지금은 아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나의 생각을 조테로로 가져오는 방법이 되게 유용했어요. 예컨대 제가 지금 하나만 눌러볼게요. 조테로 임포트가 여기 있네요. 이런 식으로 조테로를 하면서 했던 필기들이 저의 노트 앱으로 이렇게 가져와집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요. 혹은 원래 쓰시던 메모장, 구글 문서 등으로 내가 쓰던 메모들 정리도 됩니다만 핵심은 저는 목적 전치라고 생각해요. 혹시 사회과 선생님들 아시나요? 이런 걸 배우다가 시간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별빛 중에서 내가 원하는 별빛을 잘 고르는 것. 그리고 이것을 내가 편한 툴대로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정리가 된 툴들을 이제 서지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이 툴들로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로 누적해서 묶는 것. 그 다음에 이 누적된 툴들을 맨 끝단에 생성형 AI에게 던져서 도움을 받는 것 정도로 정리를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저의 마지막 슬라이드는 네, 감자로 준비했습니다. 감자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석사 끝나고 나서 논문이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비유가 떠올랐어요. 감자라는 원재료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식으로 조리하면은 감자채고요. 양식으로 조리하면은 감자튀김이에요. 그러니까 재료는 같지만 양적 연구, 질적 연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리하면 감튀가 되는 거고 이렇게 조리하면 감자채가 되는 거예요. 혹은 이 감자가 너무 특이한 감자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사례 연구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뛰어난 연구자들이 많지만 사실 감자를 제일 잘 아는 거는 이 감자를 키우고 있는 농부라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지금 거의 학교, 교실, 수업에 관한 연구를 하실 겁니다. 그 방법이 지금 감자채를 만드는 한식 요리사 내지는 튀기는 양식 요리사만큼 세련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감자를 제일 잘 아는 것은 네, 그 농부, 교사인 만큼 그만큼 이 감자의 특성을 잘 살리는 방법을 잘 고민하셔서 투박하더라도 그 장점을 살리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명언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짧은 나눔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주더라도 지금 사실 레몬이 시고 맛이 없잖아요. 그러더라도 지금 이 귀한 시간, 선생님이 인생에서 지나가는 짧은 시간에 레모네이드 한 잔이라는 한 편을 잘 만드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저의 짧은 나눔을 마치고자 하고요. 미래학교에서 교사는 연구자이자 실천가다라는 현재 지금 본청에 계시는 이은상 장학사님이자 박사님의 글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시지만 그 길을 가시는 선생님들을 네, 존경하면서 오늘 저의 짧은 나눔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오늘 정말 귀한 나눔 해주신 김성희 선생님께 선생님들 진심으로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때가 제가 들었던 연수 중에 가장 밀도 있고 가장 내실 있는 연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 뭐 조테로, 뭐 옵시디언 사실 평소에는 석사 논문이 아니면은 듣기 어려운 그런 용어들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플랫폼들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 쉽게 설명 잘 해주시고. 저는 마지막에 송이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사실 제가 연구회를 만들게 된 이유도 연구하는 교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열망 때문이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귀한 나눔해주신 네, 송이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연구회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우리 에크현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선생님들 이게 제가 그 강사비 품이나 여러 가지 증빙을 좀 해야 되는 바람에 저희 혹시 카메라 켜주실 수 있으신 선생님, 네, 강연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들. 카메라 켜주실 수 있으신 선생님들 계시면 같이 좀 켜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저희 마지막에 우리 에크열 시그니처 포즈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네, 가능하신 분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아까 네, 그래서 다음에 질문이 더 좋은 고갈됐는지 연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쌤께 또 다시 한번 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혹시 제가 질문 받을 겸 잠깐만 남아 있어도 될까요? 아까 아, 질문하신 네네, 괜찮습니다. 네, 선생님도 혹시 그 네, 질문이 있으신 선생님들 계시면, 송이쌤께 좀 질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창을 계속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 녹화본 제가 요거 나중에 유튜브에 그 비공개 링크로 해가지고 선생님들, 에크현 선생님들 정의연방에 제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논문 수정 관련해서 채팅이 있어가지고, 네, 혹시 어떤 지점이 좀 궁금하신지 알려주시면, 네, 저도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람 나가셨으니까 편하게 마이크 켜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논문을 좀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논문이 좀 얼기설기 되어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좀 체계가 없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네, 제가 이거를 제 논문 파일 PDF 자체를 이제 GPT에 좀 올려서 GPT 혹은 뭐 제미나이에 올려서 좀 강점과 약점 분석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을 음,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진짜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너무 공감합니다. 네, 너무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네. 혹시 여쭙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막연하고 방대한 질문이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공감하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 채팅방에다가 링크를 하나 올릴게요. 논문이라는 게 아까 제가 논설문이라고 했지만 정해진 형식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도 그렇고 동료 그 검토해 주시는 분도 그렇고 아마 선생님이 쓰신 내용은 잘 모를 거예요. 앞으로도 모를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그들이 굉장히 잘 아는 건 뭐냐면 형식은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어디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 그 형식이 나름대로 그 학계에서 룰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프롬프트는 논문을 한 번에 다 넣는 순간 아시겠지만 걸려서 제대로 못 읽어요. 그러면 한 섹션씩 수정하는 걸 권장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론이다. 그러면 서론에 들어갈 형식이 있어요. 여기는 뭐, 앞에는 뭐가 들어가고, 중간에는 뭐가 들어가고, 결론에 뭐가 들어가고,
그 논문의 형식이 있어요. 그러면 챗GPT는 그걸 알아요. 선생님의 논문을 주시고 이것을 서론의 형식에 맞게 라는 프롬프트를 한번 줘보시면은 재배열을 하거나 혹은 너가 추가할 점이 있다면 볼드로 적어줘 라고 한다면 볼드로 적어줄 건데 너무나 없지 마시고 이미 선생님의 원고는 최선이에요. 이게 참 슬픈데, 네, 최선입니다. 그래서 재배열을 추천드리는데 그 형식은, 내용은 모르겠지만 형식은 채찌ペ이잘 알고 있으니까 뜯어봐줘, 잘 봐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주시고 서론의 형식에 맞게, 2장에 맞게, 3장에 맞게, 4장에 맞게 이런 식으로 다듬어 가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윤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지만 저는 이 석사를 쓸 때 어떤 마음가짐 가졌냐면 100만 원 쓰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이 뭐냐면 뭐 면담하시는 분께 뭐 선물도 드리겠죠? 저는 윤문에 돈을 많이 썼어요. 당시 숨고 챗GPT 없던 시절에. 그래서 윤문을 맡기면 쫙, 네, 다듬어 줍니다. 네, 돈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문서를 많이 읽다 보면 당연하죠. 저는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한 편씩 읽어요. 그리고 체크를 할 때 그 논문 하나만 체크를 해요. 왜냐하면 20개가 사람과 똑같아요. 3번에 20개를 넣으면은 당연히 우리도 못 읽잖아요. 그런데 오디오를 들을 때도 그렇고 마인드맵을 그릴 때도 그렇고 저는 하나를 가지고 이거를 제가 들으려고 노트북 앱을 쓰는 거지 20편을 종합해서 뭔가를 뭉뚱그리기에는 네, 저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네, 프로젝트를 할 때 저는 네, 이렇게 하나씩 체크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교원대 대학원이 세 개가 있어요. 교육대학원, 일반대학원, 정책전문대학원이 있고요. 교육대학원은 계절제, 일반대학원은 학기제, 정책전문대학원은 원래는 저 전까지는 교사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교육부의 5급 사무관들이 약간 그 휴가처럼, 이런 말 좀 조심스럽지만 파견을 오셔서 수업을 들으셨다면 지금은 저 때 이제 2018년도에 서울시교육청 전형이 처음으로 생겼고요. 아마 올해도 공문이 올 것 같아요. 등록금 85% 지원받았고, 혁신교육 전공이었고,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대학원인데, 충북에서 현재 파견을 보내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전에는 조금 그런 점이 약했다면, 좀 학술적인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저는 고민이었던 게 이제 일반 대학원은 전공이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영어 교육, 수학 교육, 교육 행정. 근데 이게 너무 넓어가지고 정책이라는 게 너무 넓다 보니까 나름대로 도메인을 잡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네, 답변을 드립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아까 제가 부끄러워서 말은 못했는데 그 패들렛 제가 맨 오른쪽에 나름대로 이제 연수를 준비하면서 아, 이거를 좀 적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브런치에다가 글을 적어 놓은 거를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예약 글을 올려놨습니다. 아마 브런치에 지금 그 패들렛에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다 못한 것들은 브런치에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네, 읽어봐 주시고 혹시 뭐 어려운 점이 있다면 김동훈 선생님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졸업하는 그날까지 다들,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메일 언제든지 편하게 주시고요. 제 메일 주소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생성형 AI를 잘못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요약해줘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해줘가 아니라 발췌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문들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 아니라 발췌해서 나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재진술하는 거는 AI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하지만 A 논문, B 논문, C 논문 적어서 너가 새롭게 적어라라는 것은 사실은 맞지도 않을 뿐더러 연구 윤리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발췌와 제 생각을 좋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얘가 고친 글을 봐도 원문과 저의 생각이 보이거든요. 그럴 경우엔 저는 제 언어로 다시 쓸 수가 있어요. 네. 어, 네. 이렇게 저녁 시간에 정말 쉽지 않으신 공부의 여정을 함께 달리시면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나중에라도 질문이 있으시다면, 네, 함께 또 이 길을 걸어가는 입장에서 저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